바닥재는 한 번 잘못 고르면 10년 동안 고생하십니다. 벽지는 가구만 치우면 되지만 바닥재는 철거부터 굉장히 막막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닥재 얘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닥재는 한 번 시공하면 최소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 생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의 생활 패턴에도 맞으면서 예산 안에서 디자인에 어울리는 그런 자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목마루, 강마루, 그리고 타일, 그리고 장판, 요즘에 많이 쓰시는 SPC까지 전부 한번 바닥재의 장단점과 시공 비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 그리고 층간소음, 그리고 바닥 자재에 따른 난방 효율까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닥재 선택 이후에 후회하실 일은 없을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주거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자재들부터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강마루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판, 타일, 원목마루, 그리고 SPC 이렇게 5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자재이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평당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자재를 선택하시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 생활 패턴에 맞는 추천 자재들 그리고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집에 가장 적합한 자재가 무엇인지 기준이 확립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는 진짜 나무를 얇게 켜서 그 나무를 그대로 접착해서 붙여낸 가장 고급스러운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원목마루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급스러움과 보행감입니다. 빛에 따라서 나무결의 깊이와 그리고 색상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천연 소재가 주는 따뜻함은 다른 어떤 바닥재와 대처하기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고급 원목마루는 워낙 다양하고 많지만 조르다노나 스웨덴에서 온 케어스 제품이 있습니다. 이 원목마루는 진짜 나무이기 때문에 찍힘이나 스크래치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나무다 보니까 물에 붑는 성질이 있어서 습기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난방열에 비교적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고요. 관리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자재입니다. 시공비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부터 일단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재의 금액에 따라서 시공비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대체로 원목마루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자재 중에 하나이고요. 대형 평수의 아파트나 그리고 단독주택에 특히 잘 어울리는 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는 다른 이름으로 국민마루라고 불릴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합판 위에 고강도 필름을 붙여서 제작합니다. 바닥에는 본드로 시공을 하게 되고요. 원목마루의 단점을 보완해서 난방 반응이 빠르고 원목마루의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 찍히거나 스크래치에 약한 부분이 있는 제품들이 조금 있고요. 가격이 많이 저렴한 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수축 팽창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공비는 약 9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사이가 되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반 아파트나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용성과 디자인을 균일하게 균형 잡힌 자재를 찾으신다면 강마루가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는 처음에 MDF 판 위에 고강도의 필름을 붙여서 제작이 되고요. 강마루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강화마루는 바닥에 본드 칠을 하지 않고 조립이 됩니다. 가격이 일단 본드가 안 들어가고 시공이 간편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본드가 없는 만큼 시공과 철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즘에는 HDF를 사용한 제품들도 나오는데요. MDF나 HDF 모두 목재 가루에 본드를 섞어서 압착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똑같이 가루에 본드를 섞은 거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두 개 다 약하기 때문에요. HDF로 요즘에 만든 강화마루도 전부 물이나 이런 데 수축 팽창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을 바로 닦아주시면 괜찮지만 조금만 지체하시게 되면 이 물로 인해서 수축 팽창이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재가 전부 터지게 되고요. 이로 인한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서 저는 추천드리는 제품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공간에서는 별로 추천드리는 자재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장판이고요. 장판은 PVC 소재를 롤 형태로 시공하는 방식의 자재인데요. 바닥재로는 원목마루만큼이나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룸카펫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6T 이상의
두꺼운 장판을 룸카펫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합니다.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그리고 보행감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두꺼운 제품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날카로운 것에 찍히거나 눌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고요. 무거운 가구들을 오래 올려놓으면 당연히 찍혀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온의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랫목에 보면 누렇게 뜨는 장판들을 생각하시면 지금 자재는 물론 많이 좋아져서 안 그러겠지만 안 그런다는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고요. 고온에서 조금 방통이 얇거나 열 전달이 직접적으로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장판은 누렇게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공비는 평당 3만원부터 한 5만원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꺼운 고급형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혼부부 타운이나 이런 아파트에 보시면 룸카펫이나 강화마루를 옵션 중에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룸카펫이 물론 조금 더 강화마루보다는 시공비가 조금 더 비싼 편이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자재는 타일입니다. 자, 타일은 세라믹이나 포세린이 있는데요. 고온에서 구워낸 자재로 일단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내구성과 위생성, 디자인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했을 때 만족감이 굉장히 높으실 수 있고요. 대형 타일은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일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건데요. 딱딱하기 때문에 보행감이 일단 좋지 않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이 드신 분이라거나 젊으신 분들도 심지어 발바닥에 좀 살이 없으신 분들은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타일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인데 외국과 다르게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축 팽창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자재가. 근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돌로 만들어진 자재이긴 하지만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줄눈이 수축 팽창하면서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추운 겨울에 저희가 온돌 난방을 돌리게 되면 저희는 전부 온돌이잖아요. 온돌 난방을 돌리게 되면 이 수축 팽창에 의한 줄눈이나 터짐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자재거든요, 타일은.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공비는 물론 자재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1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PC 마루이고요. SPC는 마루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SPC라는 자체가 석회가루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재예요. 그래서 돌의 성능을 가져가는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루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무로 된 자재를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돌가루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돌가루는 물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에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나무의 질감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나무의 질감만 가져갈 뿐 나무처럼 폭신폭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타일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SPC는 마루라기보다는 타일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C 역시 시공비는 평당 10만원 초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강마루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이제까지 바닥재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각 생활 패턴에 맞는 자재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집에 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는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꺼운 장판이나 강마루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반려동물이 패드에만 오줌을 싸주면 가장 좋죠.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는 패드에만 싸지 않거든요. 이 바닥에 싸면 어쩔 수 없이 오줌은 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스며들어가요. 강마루가 됐든 강화마루가 됐든 다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두꺼운 장판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장판이 또 문제가 뭐냐면 장판이 조금 미끄러워요. 그래서 표면이 미끄럽다 보니 이 강아지들한테 슬개골 탈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한 강아지라고 하면 오히려 장판보다는 강아지를 위해서는 강마루를 설치를 하시고 그 강마루 위에 아이 유아용 매트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강마루도 좀 위험하다, 오줌 싸서 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 나오는 룸카펫이라는 6T 이상의 제품들이 있어요. 이 룸카펫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요즘에 질감이 잘 나와서 덜 미끄럽거든요. 장판에 설치를 하시는 게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몇 년 동안은 오줌을 못 가리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좀 크면은
그런 실수들 자체도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당장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살 집에 룸카펫을 그냥 무조건 나 룸카펫 깔아야지 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그 집에 앞으로 5년을 살아야 될지 10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는 집에는 5년 이상은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집에 장판을 깔았는데 그 장판의 효율을 보는 거는 막상 1, 2년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마루를 까시고 유화 매트를 설치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도 없고 강아지도 없을 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난방이 빠르고 편한 게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도 강마루가 제일 좋습니다. 본드를 붙여놓기 때문에 난방률의 전달도 빠르고 자재의 질감도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강마루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공간을 조금 더 모던하고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일이나 그리고 광폭의 강마루 그리고 타일형 강마루를 추천드립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원목마루가 최고입니다. 조르다노를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행감도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다만 하시려고 할 때 내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단가를 정해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사악한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습기나 찍힘에 강하고 실용성을 찾으신다고 하면 SPC 마루를 좀 추천드립니다. 집 자체가 월세집이거나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오랫동안 좋은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SPC 자재가 제일 좋고요. 지금까지 바닥재별로 특징과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어떤 자재가 좋을지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체크리스트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공 방식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본드를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는지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전성이나 나중에 추후에 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닥 평활도가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바닥을 고르게 다듬지 않으면 시공 완료 후에 얼마 안 가서 들뜸이나 깨짐 현상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닥을 시공해주는 분들의 AS 기간이나 그리고 AS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고요. 무상 AS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을 좀 해놓으시는 편이 나중에 추후 대처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바닥의 평활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평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600이 600 타일이라든지 600이 1200 타일을 까시는 분들도 계시고 SPC 자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석회질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돌 같은 경우라서 휘거나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이 평활도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닥이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러면 셀프 레벨링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시공 단가라는 게 큰 타일을 깔고 싶은데 타일에 맞는 환경이나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깔면 하자가 되고 나중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위한 선제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선제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제품은 그 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집은 구정마루에 뭘로 깔았어, 뭐 우리 집은 동화자연마루에 뭘로 깔았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집의 컨디션과 그 집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여러분들 생활 패턴에 맞는 자재는 직접 찾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챙겨서 추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일단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테리어 업체랑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어떤 자재가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다시피 뭐 어떤 이런 자재들이 있지만 강마루도 좁은 것도 있고 강폭도 있고 그리고 타일도 광폭도 있고 뭐 마루처럼 다 생긴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재의 특성들과 자재의 모양 그리고 디자인과 색상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닥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신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자재들이 나와서 지금 현 시즌에서는 뭐 나투스진 그란데가 제일 좋다 하지만 이 다음 시즌은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어떤 게 보완이 돼서 또 새로운 자재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랑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하시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후에도 새로운 자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또 새로운 걸 추천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는 거 하지 마시고 자재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블랙페퍼 같은 경우에는 사는 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걸 추구하시면서 사는지를 고려를 해서 일단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컨셉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계약을 하시면 저희가 3D 모델링과 시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100% 오케이가 되면 그 이후에 착공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가구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하자일 텐데 하자는 없이 시공하는 게 일단 베스트고요. 만약에 생기더라도 저희는 무상으로 계속 수리를 1년간은 보장을 해드리고 1년 이후에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바닥재는 일단 한 번 깔면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10년 동안 쓰셔야 될 바닥재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보들 많이 공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